안녕하세요. 신한성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우종승입니다. 저번 첫 강의는 동안성 토지 투자 어디를 할 것인가, 어디에 할 것인가 여기를 짚으라 해서 포인트를 짚어드렸습니다. 즉 금강 저수지 주변하고 마둔 저수지, 제2안성 금강IC 들어오는 쪽, 금강 저수지 상류가 두 곳이 있는데요. 한쪽은 이렇게 금강 안성 베네스트 들어가는 쪽, 또 한쪽은 옥정리 쪽. 그 다음에 마둔 저수지는 안성 금강IC로부터 2-3km 들어가는 쪽. 이쪽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쪽의 토지에 투자를 포인트를 맥을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안성 종합운동장이 좋고 38 국도 주변만 찾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러나 안성 종합운동장 이 도로가, 간선도로가 작년 올 3월이네요. 올 3월에 4차선으로 개통되면서 땅값이 2배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안성 객사로부터 300m 이내는 문화재 보전지역으로 건축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땅값이요, 여기는 200에서 2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원형지가 크기 때문에 500평만 해도 250만 원이면은 10여 5천입니다. 일반 개인이 투자하기가 버겁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200-300평은 종합운동장 주변이나 38국도 주변에 사는 것은 기획해서 분할하는 것 빼놓고는 난센스입니다. 결국은 금강저수지, 현장의 중개업체가 본 바로는 금강저수지 주변으로부터 2-3km, 마둔 저수지 쪽에 2-3km 쪽을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실제 찾되 이런 것들은 피해라. 그러면 한 가지 여기서 의문이 생기겠죠. 나는 금강 저수지 주변만 찾는데 왜 2-3km 들어가란 말인가. 그거는 첫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변 땅은 사유지가 아니고요, 농어촌 기반공사 땅이고 기본적으로요, 농어촌 기반공사 땅이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우리나라 토지 면적은 지적법상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수평 투영 면적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항공에서 찍었을 때 평면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법상 공무상 자료라 그러죠. 여기가 높은지 여기가 낮은지 여기 뭐 지형물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을 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장을 가보니 4차선에 붙었고 평면도 상에 지적도 상에는 평면으로 보이니까 4차선에 쫙 붙었는데 가보니까 푹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성토를 해야 되겠죠. 성토하면 되는데요, 비용이 얼마인가요? 이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성토량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성토량은 부피 개념이기 때문에 세제곱미터나 입방미터 또는 일본식 발음 루베를 사용합니다. 이 땅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고 약 600평이 넘고 높이가 3m라면은 가로 세로에다가 높이를 계산하면은 부피가 나오겠죠. 6000세제곱미터고요. 이 덤프트럭,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종횡무진으로 달리는 덤프트럭 많이 봤죠. 특히 외제 이름 볼보, 스카니아, 벤처 뭐 이런 차들 덤프트럭 한 대예요. 15 내지 20 루베를 싣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제차는 18에서 20 루베를 싣는데 우리 현대 국내차는 한 15 루베로 계산했을 때 400대를 갖다가 보야 됩니다. 그 400대면 비용이 얼마인데요? 비용이 한 대당요 5만원, 운송 거리에 따라서 6만원, 7만원, 저 산골짜기까지 가려면 10만원도 줘야 됩니다. 그러면 400대에 5만원만 잡아도 여기 2천만원 쏟아부어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성토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흙을 어디서 받고 흙이 언제 나오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사업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뒷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땅들은 잘 보셔야 되고요. 이런 땅 같은 경우는 보강블록을 쌓죠. 이런 거는 사업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미 땅을 매입한 땅입니다. 이런 경우에 성토를 해야 되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조성토는 그림과 같이 파일을 박아야 된다는 것이죠. 파일이 400mm 짜리가 15m 내지 20m 박는데요. 파일 하나 박는 값이 150에서 200만 원이 넘습니다. 100m, 100평 박으면요 20개 들어가요.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요, 우리나라 LH에서
그 신도시 조성하는 거요. 산을 깎고 저수지를 메꾸고 이런 그 조성토는요. 전부 다 파일을 받고요. 연약 집안이고 법상 또 연면적 때문에 지진 내진 설계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파일을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땅들은 초보자나 처음 접근하신 분은 여러 가지를 계산해 봐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이런 땅이 있는데 이것도 실제 있는 땅입니다. 위에 있는 땅인데 제가 기울기만 찍었는데요. 이런 땅의 경계는 상부, 중앙부, 하부. 어디입니까? 하부입니다. 하단. 법상 하단인데 내가 면적을 여기까지 밖에 못 쓰는데 여기까지 다 면적을 주고 사야 되나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깝죠. 그래서 이걸 찾아 먹으려면은 보강 블록을 써야 됩니다. 보강 블록은요. 평당 개념으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높이가 3m고 길이가 100m라면은 30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제곱미터당 평당 12만원에서 15만원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300제곱미터에 15만원만 잡아도 보강별로 블록 3m, 높이 3m, 길이 100m 쏘는데 이게 4,500, 5,000 들어가요. 또 기초 다져야죠. 흙 갖다 부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산을 잘 하셔가지고 사업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한 대로 뒷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땅값이 워낙 싸거나. 그래서 잘 보시라는 얘기에서 이런 땅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 그 토지 경계 부분 옛날 지적법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간정보관리법이라고 그랬는데요. 55조 지상경계 결정 기준이 있어요. 즉 높낮이가 없는 땅은 중앙이 경계고 높낮이가 있는 땅은 그 땅의 하단 부분이 경계다. 이런 부분요. 이런 부분은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야 뭐 잘 알겠지만 가급적이면은 아시면 좋아요. 요 경계 부분 면적을 찾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을 샀는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강토를 쌓아야 됩니다. 여기다가 보강토를 쌓아야 돼요. 이렇게 보강토를 쌓아야 되겠죠. 보강토를 싸서 땅의 면적을 다 찾아 먹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론적으로. 자, 그 다음 사례가, 그 다음 들어가기 전에요. 경계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실제 있는 땅입니다. A 소유 토지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한 필지, 단일 필지 여기까지인데 B 소유 토지가 여기까지고. 근데 B라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어요. 여기 땅을, A 소유 땅을 지금까지 지어 먹었어요. 자, 경계를 침범했을 때 법적인 문제. 뭐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민법 245조에 의하면은 점유취득이라고 하는 게 점유취득. 20년간 평온 고요하게 지배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B가 법적으로는. 그런데 A가 야 경계 침범했으니까 내 땅 내놔라 그랬을 때 B는 야 20년 동안 아무 말이 없다. 지금 와서 무슨 개떡 같은 얘기냐? 라고 해서 항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소유권은 A가 못 뺏어 오더라도 A는 B에 대해서 너 그동안 인마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여기에 설치물이 있다면 지작물 철거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이런 땅들은 B와 협의가 되거나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죠.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금강호수 부분 어느 상류 부분을 클로즈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고 요 위에 도로는요. 요 밑에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도로예요.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지자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 밑에 도로 밑으로 기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즉 배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법에 의한 농어촌 도로는 호수를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 밑으로는 배수로가 배관이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디 가서 잘 들어보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땅을 사실 때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되고 참고로 호수에 접한 이런 땅들은 농어촌 기반공사 땅이니까 사유지가 아닌 농어촌 기반공사 땅으로서 거래가 안 됩니다. 간혹 사유지로서 거래가 되는 경우 있는데 있더라도 배수로가 어디서 배수를 따야 되는가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유지는 유지죠, 유지. 물이 고인 곳이 유지예요.
그리고 개인 땅도 유지, 지목이 유지나 천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건축 행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들은 피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맹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인데요. 실제 제가 매매를 하려고 하다 실패했던 사례입니다. 왜냐? 건축 허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도로 때문에. 법상 아무리 따져봐도 건축 허가를 내기 어려운 땅입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두 가지예요. 요거 노란 거는 국어고 이쪽이 보라색은 사도인데 사도의 주인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 허가를 내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국어 점용을 내는 방법 하나. 두 번째인데 첫째 사도 주인한테 아쉬운 소리 할 것 없이 국어 점용을 받으면 되지 않냐? 네,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국어 점용은 종으로 되지 행으로는 안 됩니다. 즉 종으로는 안 되고 행으로는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 한 30m 넘어요. 되는데 여기를 다 덮지를 못해요. 여기서 가로질러 가는 거는 녹강 한두 개 묻는 거는 되는데 그거는 이 종으로 다 덮어버리면은 이 배수로에 나중에 넘치거나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허가를 안 내줍니다. 관례상. 그래서 국어 점용을 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도 주인한테 동의를 받아서 건물 지으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4차선 도로부터 막다른 도로의 도로폭이에요. 막다른 도로의 도로폭. 통과도로하고 더 이상 도로가 없어요. 이 막다른 길에서 도로폭이 몇 미터냐? 도시지역 범위 내에서는 6m야 돼요. 6m. 이걸 실제 제가 재보니까 4m 20 나와요. 그래서 이 도로를 넓혀서 토지주가 사용 승낙을 해주지 않은 이상 이것은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간혹 여기 앞선 사람이 요 집이 여기 국어를 먼저 점용을 받았어요. 사도 승인을 받아서 도로가 6m 이상 돼 가지고 사도 승인을 받아서 앞쪽에 국어 점용을 받은 사람한테 사용 동의를 받으면 되겠네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먼저 국어 점용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동의를 받는 게 아니에요. 국어는 나라 땅이에요. 그런데 개인이 먼저 점용했다고 나한테 허가를 맡아라? 그거는 무법천지예요. 국어 점용은 공동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불법이에요. 공동으로 점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앞에 점용한 사람은 싸울 거 없이 각 지자체에 가서 신청하면은 공동 점용으로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도 건축법 시행령 3조 4방에 나와 있어요. 막다른 도로의 길이 공인중개사나 공부하신 분은 알 거예요. 35m 이상은 6m 도로 폭이 돼야 되고 어느 지역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것은 언면 지역에서 4m면 가능해요. 그럼 도시지역이 뭐냐? 안성 같은 경우는 이게 도시지역의 범위예요. 본 토지가 여기 있었어요. 도시지역 범위 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면이니까 도시지역이 아니고 뭐 동이니까 도시지역이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의 범위가 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각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오늘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토지는 피해라. 이런 토지는 가급적 피해라. 개별 토지를 찾아서 보시는데 이런 토지는 가급적인 피하거나 전문 상담가와 상담해서 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강의는 토지의 수익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걸 가지고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제가 지금 코감기가 걸려 있어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양호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